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가올 거고,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과 뭔가 완결을 내기 위해, 뭔가 관계의 끝을 보기 위해서 다가갈 거예요. 다가온다는 그런 카드가 상당히 크고, 애초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마음이 있고 확실히 너를 가지고 싶다, 너를 쟁취하고 싶다,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뭔가 후회를 하고, 내가 좀 더 잘못했지,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 근데 나 너한테 사과도 받고 싶어, 너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카드인 소드 나인 같은 경우에는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나에게 뭔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어, 기분을 풀었으면 좋겠어, 혹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혹은 너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줬던 때로, 사랑해줬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또 본인이 사과를 받고 싶다, 이거는 두 번째 카드 소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굽혔으니까 너도 사과해줘, 너도 그렇게 잘한 것밖에 없진 않아, 너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 너가 알고 나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다가올 때 너무 굽히고 막 본인이 을이 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나 너한테 손 먼저 내밀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손 내밀어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애초에 재회운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엄청 강한 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본인이 약간 재회를 하고 싶어, 상대방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뭔가 행동을 취하지는 마세요. 그냥 다가왔을 때 수용해주고 화를 내지 않고, 너 그때 왜 나 버리고 갔어, 이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다 나오면은 상대방은 얘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겠구나 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어, 그럼 질문자님이 그냥 그렇게 해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 너희 사과는 받아줄게, 예전에 나도 이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이런 약간 너무 무겁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촐싹대지도 않는 그런 스탠스로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사랑이 이루어진다, 다시 재회가 된다, 완전히 그냥 예전보다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잘만 되면 거기에는 질문자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유롭게 뭔가 상황을 관조하는 듯한 제3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계를 약간 생각해보자,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되게 좋은 결말이 날 것 같고, 상대방은 지금 이미 행동 개시를 해서 뭔가 중간에 포기하지 못해요. 물론 질문자님이 되게 방어적이고, 수용하지 않을 거야, 나 너가 사과를 해도 내 화는 안 풀렸어, 내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해 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이 관계는 끝나요. 완벽히 끝나는 거고, 질문자님이 뭔가 사과 잘 받아주고 뭐 본인 말을 잘 수용하는 것 같다, 이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질문자님한테 헌신할 거고 잘 해줄 거고,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과거보다 한 10배는 노력을 할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나와가지고, 아마 과거에 질문자님이 매달리는 쪽이었다라고 하시면 관계가 바뀔 거예요. 상대방이 매달리고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질문자님은 관계가 발전이 되면은 약간 이제 소원 성취되는 그런 느낌으로 오래갈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고, 재회만 된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이런 마인드셨던 것 같은데 재회가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아 그래 재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얘랑 다시 헤어져도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매달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그렇게 관계에 미련이 없었어요. 혹은 제가 이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리딩했던 거를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카드들과 다르게 항상 제 제너럴 리딩은 카드 4장만 뽑고 리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어서 간혹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리딩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거는 질문자님보다 상대방의 카드이다 라고 생각하고 리딩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리딩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 마음 같은데요?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분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질문자님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한 80%는 상대방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 있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더 마저 리딩을 해보자면 만약에 다시 관계가 나아지게 되면은 두 분이 걱정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애정 표현, 사랑의 온도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번에 풀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뭔가 엄청 싸워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혹은 한쪽은 너무 바쁘고 한쪽은 너무 한가해서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나에게 애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점점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나는 일을 못하고 무능력해. 이러면서 마음을 떼고 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크게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헤어짐의 이유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회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또 그러면 어떡해요? 저를 또 일방적으로 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막 서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후회를 했고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행동이 잘못되었다 인식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한번 인지한 상대는 상대방 카드로 리딩을 했을 때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 행동이 잘못된 걸 모를 때는 그래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야 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되게 잘못된 방법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너한테 더 상처가 되는구나. 너를 더 상처 입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았잖아요. 그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재회가 되는 시기가 궁금하시다 하면은 가을은 너무 어렵고요. 겨울 초반 그러니까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어쩌면 더 빠르면은 11월 중순 혹은 말부터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재회운 자체가. 그 재회운은 연락운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분 다 원하지 않는데 혹은 질문자님이 그래 됐어. 얘랑 재회가 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시점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겨울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쉽지 않아요. 뭔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도 아니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본인의 고집을 꺾으려는 생각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는 너 탓도 있어. 너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약간 자기 합리화 혹은 남 탓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외가 쉽지는 않겠는데 이 사람 고집이 좀 있는데 이 고집을 꺾기 정말 쉽지 않겠다. 사귀고 있을 때도 이 사람과 싸울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이 사람은 아마 본인의 고집을 약간 그러니까 싸움이 소강 상태가 되거나 뭔가 해결이 되었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태도를 고친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싫어하니까 내 태도가 티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게 라고 생각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조금씩 바꿨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만 나왔다면은 제가 과감하게 재회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리딩을 했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펜타클 3라고 해서 천사 카드가 나왔죠. 저는 4원소 카드만 사용하는데 4원소 카드 중에서 천사 카드가 있고 악마 카드가 있어요. 천사 카드는 그 카드의 배경 속의 사람이 표정이 어떻든 간에 뭐 배경 속이 좀 어둡든 간에 천사가 나오면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로 리딩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마 카드인데 너무 밝아. 사람들 표정도 좋아. 하지만 악마 카드라서 굉장히 나쁘게 리딩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표정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펜타클 카드예요. 펜타클 카드는 뭔가 부유함, 돈, 금전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이 부유하다, 부족하지 않다, 유복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고 심지어 천사가 있죠. 엔젤 카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기승전까지는 너무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결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본인이 만약에 저는 과정이 힘들어도 이 사람과 꼭 재회를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재회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기다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재회를 할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과감히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힘들고 상대방은 아직 본인 잘못이 뭔지도 깨닫지 못했고 아직 태도를 바꿀 생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는 되시겠지만 그것까지 가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회가 하겠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마저 하자면은 일단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에서 본인의 잘못은 한 20%고 너가 한 80%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80%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약간 싸우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나 너랑 연애하려는 거지 너랑 싸우려는 거 아니야. 너가 좀 져주면 되지. 왜 나보고 고치라 그래? 나 고치기 싫어. 그러면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 성향 중에 불안형, 안정형, 회피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또 세분화되어서 막 불안 회피형, 공포 회피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포 회피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제가 연애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징만 가지고 그 카드를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공포 회피형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본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무조건 피해요. 잠수 이별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막 연인과 사소한 이유로 다퉜어요. 싸운 것도 아니야. 다투면은 한 하루 이틀 잠수를 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앞에 있던 잘못에 대한 사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잤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보내는 유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아마 들으면은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 사람 이랬는데 하는 게 분명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외가
재회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옥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싸우면은 그래도 좀 해결하려고 해, 대화를 하려고 해 하는 사람이면은 공포 회피는 아니고 불안 회피형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뭐 연애 상담을 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마저 타로 리딩을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긴 싫어. 하지만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긴 해. 그런데 너한테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용기는 없어. 그래서 도망쳤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가 좀 아까워. 왜냐고?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잘못한 게 뭔지 명확하게 떠올라. 발 뻗고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흑역사거든. 이걸 해결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도 되게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가가려는 어떤 시도는 해. 어떤 방향성은 찾아. 근데 방법이 없어. 막막해. 왜냐고? 본인은 너무 소심하니까. 나는 너무 낯을 가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대고 도망가고. 근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끝에 다다랐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겨울에 확실히 들어오고 엔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좋게 끝날, 좋게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다시 만났을 때 이 태도가 변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다시 만나게 되시면은 헤어졌다 붙었다를 상당히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람과 만약에 재회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질문자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 근데 헤어졌을 때는 다른 안정성을 찾아서 떠나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도 질문자님을 아직 잊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붙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또 붙을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인공위성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주변을 맴돌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마음은 대충 이렇고, 너무 재회가 되는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겨울 중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쯤에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거고요. 연락하는 것도 그냥 뭐 새벽에 연락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어? 이런 느낌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질문자님이 판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쳐내시고, 나 그래도 이 사람과 끝을 보고 싶어. 헤어졌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해도 혹시 모르잖아? 타로는 타로일 뿐이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만나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원래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자님이 그런 후회는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 리딩 세 번째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상당히 좋아요. 너에게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난 너와 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 내가 너에게 향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것들이 있었고 그 준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다가가려고 해. 지금 다가가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되게 약간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정신은 성숙하다거나, 나이는 많은데 정신이 좀 어린 편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여기에 부합하다면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가 아직 서로 굉장히 좋아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상황 때문에 우리 잠깐 어쩔 수 없이 멀어진 것 뿐이야.
우리 뭐 감정이 크게 상한 일도 없었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그냥 내가 다가가면 넌 받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없다기보다는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마인드? 너무 MG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질문자님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되게 수용해주고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 관계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좋아하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나는 그냥 봐줄게, 받아줄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셨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 자체가.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보다 흘렀고 질문자님이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실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건 맞아요. 저 좋아하지 않는데요? 라고 부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과 아직 잘해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질문자님은 좀 지친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과는 다르게 그냥 너도 날 좋아해? 축하해. 이런 바이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소드 5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안 좋은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로 리딩을 하자면 나 이제 목표치를 채웠어.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위해서 널 두고 떠났지만 이제 너에게 돌아가는 중이야. 목표를 쟁취하고 너에게 돌아가는 중이야. 너를 위해서 이 목표를 쟁취한 거야.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뜻은 나 지금 도망치고 있어. 실패했어. 너의 마음도 갖질 못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도 갖질 못했어. 쫓기고 있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게 뜻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좋은 쪽은 상대방 뜻이고 나쁜 쪽은 질문자님 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게 보이고 만약에 질문자님이 마음을 완전히 막 접었다 이런 걸로는 보이지 않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마음 정리가 다 끝났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바로 연인으로 혹은 좋아했던 관계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문자님의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행동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결말은 겨울의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번 카드들은 상당히 겨울에 많은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월 말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딱 떨어지는 기념일에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만남을 상대방은 원하고 있고 질문자님도 본인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지레짐작해요. 근데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 뭐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일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머리가 꽃밭이다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어쩌면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되게 약간 좋지 못한 방향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애초에 천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을 거절한다거나 갑자기 마음이 접힌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냥 소드 5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에 질문자님은 그냥 살짝 튕길 생각이지 거절할 생각 없어요. 그냥 너 나 그만큼 기다리게 했잖아, 너 좀 기다려봐, 이런 투정 부리는 마음밖에 없지. 막 아니 나 너랑 사귀지 않을 거야, 나 너 받아주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방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아마 질문자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은 알아서 상대방이 유도하는 대로 행동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을 할 그런 정신력도 없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속마음,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약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상대방이 질문자님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양극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너 나를 책임져야지,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넌 좀 너 인생 좀 살아, 나만 바라보지 마, 나 부담스러워, 나 너가 좋으면서도 싫어, 너도 나를 그만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지킬 앤 하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본인을 좀 더 그리워하고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크긴 해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약간 55대 4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관계가 제일 이상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충분히 있는데, 약간 우리 아직 만나기 너무 이른 것 같아, 우리 아직 뭔가 관계와 발전시키기에는 서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우리 그냥 지금 관계처럼 지금처럼 계속 살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본인이 뭔가 할 일이 많고 관계를 뭔가 발전시킬 에너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상당히 지치고 바쁘고 뭔가 다른 목표가 있고, 뭐 다른 목표라고 해서 막 다른 이성이 생겼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뭔가 돈이면 돈,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집안일이면 집안일, 혹은 부모님과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뭔가 책임질 것이 있고 뭔가 연인보다 중요시하는 게 있다면은 지금 그 중요시하는 게 머릿속으로 가득 차서 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아무리 원해도 저 재회운 봐주세요 라고 해도 재회는 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신경 쓰는 일이 해결이 돼야 재회를 할 텐데, 아무리 이 사람이 만약에 본인 하는 일보다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그래도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재회를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람과 뭔가 관계가 끝난 지 좀 됐어,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본인 할 일이 먼저야. 본인이 목표하는 게 있고 본인이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본인 할 일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하시고 이 사람을 재촉하거나 뭔가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사람은 아, 얘 배려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나 혹은 미래에 재회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질문자님이 약간 본인에게 계속 티를 낸다 생각해. 연락을 했다거나 뭔가 SNS 염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신경 쓰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해요. 신경을 조금 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잘 되고 싶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야. 이번 연도 하반기 동안은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회가 된다,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새 인연도 만나보자,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는 거야 라고 본인의 허한 마음을 달래면서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 감히?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리딩해 드리는 입장으로서 이걸 좋은 카드로 리딩하자면 질문자님이 마음이 편하려면 다른 이성을 만나라. 다른 이성을 뭔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라. 연락이 끊기는 이성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나와요. 질문자님 자체가 뭔가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하고 계속 마음을 지속적으로 줄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거를 이 타로 카드에 나오는 상대방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이 카드에 나오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정, 어떤 애정 공세 그런 걸 받아줄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그걸 투사하세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이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딱 그런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한테는 그냥 상대방이 일을 다 끝나고 올 때쯤에 그냥 그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정립한 관계를 정리하고 예전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새롭게 관계를 정립한 사람을 그냥 계속 만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있어요. 과거의 연을 잘 놓질 못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향수를 느끼고 어쩌면 과거의 사람과 지금 만나는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과거에서 영영 벗어나질 못해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릇들만 조금 고쳐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드만 봤을 때는 상대방이 막 독립적인 성향 같고 본인이 의존하는 성격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한테 상당히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 오히려 상대방에게 많은 의지처가 되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는 누구다? 질문자님이다. 그 기대 휴식터가 되어줬던 사람을 잘 못 잊어요. 사람 자체가. 내가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추억 회상하듯이라도 기억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를 안 하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후회를 하게 된다 나와 있어서 리딩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제 조언이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많이 들고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